혹시 오늘 아침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라고 찝찝한 마음을 안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의 숙제를 봐주다가 아이 방을 정리해주다가 아이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다가 아이에게 내지른 말 때문에 밀려오는 후회에 속상하신 분 계실까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뇌 발달이 저해된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 못 들은 바는 아닌데 그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도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나요? 저도 이런 적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 남편이 너무 바쁘고 당직도 자주 서서 거의 혼자서 18개월 차이 나는 아이 둘을 키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육아는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힘들기만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후회하기를 무한반복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화내던 시절에 화내는 만큼 제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속이 후련하냐? 절대 안 그렇죠? 화를 내면 화낸 부모가 제일 힘든 법이에요. 화를 낼 때는 아이의 잘못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를 낸 나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속상해할 아이만 보여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짐하죠. 진짜 화내지 말자.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화를 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용이 없다 생각되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들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고서 왜 아차 싶고 후회가 되는지를 돌이켜보면 훈육하는 직접적인 말 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쏟아놓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 그러다 중독된다. 중독되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또 그러다 거지로 살면 어쩔래? 이런 식으로 악담을 늘어놓는 거죠. 이런 말을 매일 쏟아내는 엄마와 아이가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도 생각해보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잘못을 지적하고 집꼴이 이게 뭐냐, 애들은 왜 저 모양이냐, 잔소리만 하는 엄마나 시엄마, 직장에서는 일 똑바로 못하냐고 너 그러다 책상 정리하는 수가 있다 라며 비꼬거나 화를 내는 상사. 분명 그들의 얘기가 맞을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 듣는 거 엄마도 끔찍하게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좋은 말만, 따뜻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성공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나 자신과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엄마는 어떻게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엄마의 말은 엄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봐봐, 여여. 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닌 이상 의미가 있는 말들은 생각을 거쳐 형성되고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반드시 아이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말이 나오게 되죠.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를 가해한 내 아이를 마주했을 때 엄마인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생각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성향, 기질, 경험, 나이, 처한 상황 등이 많이 반영됩니다. 똑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엄마들의 생각의 반응이 서로 다른 건 이런 차이 때문인 것이죠. 어떤 엄마라도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거예요. 사실 맞고 온 아이의 엄마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지만 가해를 한 엄마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그 마음의 심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맞은 아이의 부모는 또 맞으면 어쩌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서 힘들다면 때린 아이의 부모도 우리 애가 또 때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과 더불어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가해한 아이의 엄마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A 엄마와 B 엄마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 엄마는 아이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덜컥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 아니야? 게임을 하게 했더니 폭력성이 길러진 거면 어쩌지? 동네 다 소문났으면 어떡해? 동네 창피해서 놀이터 어떻게 나가지? 얘는 도대체 어쩌자고 친구를 때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A 엄마가 A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A야, 너 친구 때렸어? 너 깡패야? 너 그렇게 자꾸 친구 때리면 깡패 되는 거야, 알아? 너 앞으로 게임 같은 거 할 생각 하지도 마.
그런 총으로 쏘는 게임하니까 친구 때리고 그러는 거잖아. 너 그렇게 친구 때리면 동네에 다 소문나는데 엄마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니?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비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친구를 때렸다고? 왜 때렸지?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를 때린 거지? 우리 비가 요즘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나? 채워지지 못한 점이 있나? 유치원이 아이에게 재미없는 건가? 내가 아이에게 신경을 덜 썼나? 이런 생각을 하던 비 엄마가 비를 만나면 A 엄마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야, 오늘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 비가 친구 때렸다고 그러던데. 그랬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묻기 시작하겠죠. A 엄마는 아이보다 자신의 체면과 두려움이 먼저 나온 엄마고, B 엄마는 아이의 마음이 먼저 궁금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엄마가 항상 A, B 엄마로 나뉘는 건 아니에요. A 엄마처럼 화도 나고 두렵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B 엄마처럼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 어떤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었느냐에 따라 그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머릿속에 튀어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 엄마가 좀 더 무게를 싣는 생각은 엄마 개인이 가진 가치관, 성향, 기질, 경험 등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엄마의 말은 엄마의 생각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엄마 생각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바로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짧은 시간에 단번에 바꾸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위에서 드린 사례에서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이를 만나기까지 조금의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생각을 정리해서 아이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상황을 보고 바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굉장히 깔끔한 성향을 가진 엄마가 어쩌다 아이와 함께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엉망진창인 방을 맞닥뜨릴 때, 어제 입은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양말들은 구석에 쑤셔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 엄마는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어떤 말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러운 일들은 그냥 내 기질과 성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아이에게 보다 바람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소식은 이 생각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좀 더 나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 그러한 영상, 책을 찾아보고 듣고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생각이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좋은 인풋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젖어들어 그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독박 육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과 상황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 둘 키워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째가 3살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울면서 키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육아는 정말 힘들기만 한 것이야, 육아는 엄마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다, 육아는 여성에게 엄청난 짐이고 부담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계속 노출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혼자 집에서 2 아이를 독박 육아하는 나와 뭔가 홀가분하게 혼자서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을 비교하며 괜히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지쳐서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 남편이 집에 오면 잠만 자 라고 여겨지고 괜히 더 밉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쟤는 왜 맨날 저 모양이지? 저 엄마애는 벌써 AR 5점대 책을 본다는데 우리는 이제 1점대야. 얘 수학은 어떡하지? 연산은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사고력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인풋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아이에게 영어책을 들이밀 때 고운말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끝은 화를 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가득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그 대상에게 말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인풋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미디어나 메시지가 나와 내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내용인지,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검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엄마의 생각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지속적인 생각의 변화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말로 표현되고, 이런 지속적이고 일관된 나의 말은 아이의 생각에 인풋이 되어서 아이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엄마의 말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10여 년 전쯤에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듣기 좋은 가사를 쓰기 위해 저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유재석 씨가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유재석이 된 것의 비밀은 바로 저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귀결하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없어지는 말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내뱉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김으로 이 생각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죠. 결국에는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의 행동과 그 행동 결과물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이 나를 비롯한 누군가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결과물을 보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말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말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가지고 운동성을 가집니다.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의 위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무화과 나무를 지나는데 그중 한 제자가 예수님,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부모인 내가 자녀를 보면서 하는 생각과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심해. 네가 커서 뭐가 되겠니? 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말에 그 엄마의 믿음이 실려 있잖아요. 이런 말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방해로 다가올까. 반대로 너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하구나. 어쩜 이렇게 귀한 아이가 엄마에게 왔을까라는 생각, 믿음을 듬뿍 담은 말을 아이에게 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자랄까요? 아이에게 부모는 온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 예쁜 말,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 불안을 조장하는 말, 네가 살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라는 말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면 그 말의 씨앗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불필요한 말까지 쉴 새 없이 던져서 아이의 밭에 나쁜 열매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말의 씨앗을 심고 있나요? 부정적인 비판과 비난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아까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미안해. 엄마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라고 사과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엄마는 너를 낳은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너처럼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가 엄마에게 와주다니. 엄마 정말 감사해. 야, 넌 어쩜 이렇게 기특하니? 어쩜 이렇게 멋지게 해내? 라고요. 세 번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청산유수로 아주 논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잘 말한다는 건 시간을 내어서 아이를 향해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말도 하던 가락이 있잖아요. 자기 말에 굳어진 그런 어투가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유,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니? 어쩜 이렇게 기특해? 이런 말이 처음에는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어릴 때는 둘을 어떻게든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 바빠서 이런 사랑해주는 말, 사랑이 가득 담긴 애정 표현의 말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말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네,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의 루틴을 완성하기,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체험시켜주기, 책 읽어주기, 뭐 해주기 등등만으로 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하게끔 돌리면서 얘는 어쩜 저렇게 귀엽지?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지? 8살, 9살인데도 이렇게 귀엽네? 10살이 되니까 이런 기특한 행동도 하는구나. 이렇게 일어나서 스스로 학교에 갔다가 오고 정말로 대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쑥스럽고 하신 분들도 일단 한번 시작해보세요. 연습 삼아 한두 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엄마가 바뀌고 바뀐 엄마 덕분에 아이도 바뀝니다. 오늘 엄마의 말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말은 엄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생각을 잘 다루시라. 엄마의 말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아이에게 좋은 말의 씨앗을 심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연습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엄마 자신이 먼저 변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도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 모드에 있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아, 다시 잘하면 되지를 되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